안녕하십니까. 파파 트레이딩 룸입니다. 3월 13일에서 3월 19일의 주간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에 대해서 연구해 보기 전에 시장이 가지고 있는 본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기본적으로 무질서와 질서의 교차입니다. 그 이해를 손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동영상들을 이렇게 캡처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은, 시장은 무질서가 시간이 지나면서 동기화될 수 있고, 동기화가 강화되면 추세를 의미하는 것이요, 이 추세는 또 다른 시간이 지나면 무질서로 이루어질 것이요, 동기화 공명은 무질서의 끝점인 질서로 향하는 추세의 강화이고, 그 과정 속에서는 무질서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말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면은 이렇게 작동이 되더라고요. 잠시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 스타트 할 때에 다른 진자 운동 스피드를 가진 것들을 무질서하게 실행을 시켰을 때에 그 콜라캔이라는 부표 위에 올려놨을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동기화되는, 이 메트로놈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요, 의사교환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나, 이렇게 스스로 동기화되는 이 현상이 하이겐스에서 발견이 되었죠. 이 부분은 시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드렸고요. 또 뒤에 영상은 동일한 크기의, 동일한 길이의 그 펜들럼을 해놓은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작동을 시켜보면은 이 진자를 움직이게 되면 처음에는 이렇게 파동의 흐름을 그리는 질서를 보여줍니다. 얼마지 않은 시간이 지나면 무질서로 보여지는 각각의 흐름이 생기고, 이 상황 속에서 순간순간 질서적인 움직임들이 관찰되게 됩니다. 이게 순간적인 질서의 흐름이 보이다가 다시 시간이 지나면 무질서가 되고, 이 무질서가 지속이 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질서로 회귀되는 이 과정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자, 다음 이러한 부분은 기술적 분석의 기본입니다. 또 하나는 공명, 동기화와 공명이라는 부분이에요. 모든 물체는 자신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고, 이 주파수가 서로가 일치할 경우에는 굉장한 흐름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고, 그거에 관련되는 내용에 있어서 제가 이 클릭하는 거는 리니엄 브릿지와 파트너 브릿지의 November 7th, the bridge suddenly went into a twisting motion. 그 개통식 날 다리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서로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상황이라는 On November 7th, the bridge suddenly went into a twisting motion. The wind speed was a steady 42 miles per hour. This was enough to keep the bridge oscillating in one of its natural modes of vibration with a period of 5 seconds. 한번 있었죠. 거기에 입주해 있는 무슨 헬스 센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보행을 하면서 발생되는 주파수가 건물의 주파수와 일치해서 건물이 흔들렸다라는 일화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를 요약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질서와 질서, 질서와 무질서는 엘터네이트 되며
무질서의 끝은 다른 말로는 곧 질서이고 추세의 끝점은 무질서의 종말이며 그 질서를 통해서 새로운 반대 무질서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우주의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엔트로피, 즉 우주는 무한히 무질서화되고 있고 엔트로피는 증가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싱크로나이제이션에 관련된 것은 호이겐스라는 수학자가 발견을 하였고 이 부분을 수식한 게 쿠라모토 마더이라는 이 공식입니다. 이 원에서의 진자의 운동을 원의 흐름으로 상대방을 추적한다라는 거로 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했는 거고, 이 부분을 왜 이야기 드리느냐. 먼저 독일에 대한 흐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어떤 생각을 하고 알 수 없는 미래를 예측해서 투자한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신도 모르는 미래를 예측을 하고 그게 맞게 투자한다는 것은 그거는 우연의 반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흐름이 아니라 시장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섭리에서 나는 이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 어떤 위치를 취하고 있으면 훨씬 수익에 가까이 가는 위치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는 게,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의 흐름에서 제가 이렇게 한 거였죠. 이 부분이 강한 지지선이 될 것이요, 이 부분의 타겟은 또 다른 섭리에서 가져온 것이다 라고 한 것이었고, 지난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주가 지나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여기 보시면 지난주에서부터 설정해 놓은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았고 그로부터 사이즈블한 반등이 생겼죠. 이 부분을 카운팅으로서 분석을 해보자고 합니다. 이 최고점에서 첫 번째 베이스 포인트까지 만들어진 카운팅이 8개예요. 이 부분은 뭐 기술적으로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은, 저와 가까이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했던 사람은 의미를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그냥 결과물만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소카운팅 4, 또 소카운팅 6, 또 소카운팅 9가 만들어졌는데 이 결과는 이렇게 이루어지죠. 4와 6과 마이너스. 이 부분도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9가 존재하였고요. 이 4를 돌파한 이후의 전체의 카운팅, 이 전체의 카운팅도 9예요. 그래서 9라고 표시를 했고,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카운팅은 몇 개가 앞으로 이렇게 가려졌다라고 할 경우에도 몇 개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면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감히 신의 미래의 영역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도 레벨을 예측하기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나타나는 카운팅 숫자로서 위치를 추정하는 것 뿐이에요. 그랬더니 16개. 어떻습니까? 깜짝 놀랄만한 결과를 확인하고 있지 않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장의 시미트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렵고 고차원적이고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깊이 있는 학문의 영역이죠. 아인슈타인이 극찬을 한, 최근에 뭐 젠더 이슈로 굉장히 또 많이 부각을 남성과 여성 알고 있었지만 굉장히 그 박해를 받았던 최고의 지구상 현존 인류 중에 최고의 수학자라고 했던 에미네트가 이 부분의 발전을 연구를 해서 차후의 양자역학의 디딤돌이 되게 했던 부분이었죠. 즉 어떤 흐름에서 또 우주 섭리에서 나타났던 어떤 한 부분의 에너지는 그 에너지의 대칭적인 다른 면에 보존이 된다 라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모양, 패턴으로 나타났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이렇게 이 클립을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우주 내에서 동일한 형태의 현상이 존재하는 것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 클립화한 거죠. 이게 지금 작동이 되나요? 이렇게 건너가 볼까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요약을 하면은 아마도 이렇게 제가 할 수 있어요. 사람의 눈의 형태는 우주에 있었던 혜성의 폭발 현상과 유사할 것이요. 그 다음에 사람의 신경 조직과 그 다음에 뭐 여기 제가 조그만한 이 걸로 일단 대처를 할게요. 이 통신 상태로 인해 가지고 잘 화면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신경 조직은 우주의 연결망.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저 허리케인의 궤적은 뭐 저기 그 해서 은하계에서의 분포도와 같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인데 별도로 따놨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앞으로 독일의 반응 수준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제가 ABC라는 시미트릭이라는 에너지의 반대급부에서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괄목 하나는 지난주의 반등 흐름을 보였지만 이 부분은 강력한 시미트릭 웨이브상으로서의 저항선으로 존재하게 되고, 이 부분을 돌파하는 경우의 흐름이 목격된 이후부터는 우리는 이제 독일 시장도 매수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상승 관점을 잉태시킬 수 있다라는 예로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자, 되돌아와서 이제 코스피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세부터 back to the origin부터 보자고요. 원론으로 되돌아가면은 제가 이런 추세선을 그려놨을 때 많은 분들은 왜 이렇게 그려놓는지를 알고 계실 거예요. 지난 이 전체 시간 프레임은 약 6개월이에요. 6개월 코스피 뭐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느냐? 하락 진행 중이다. 부분적으로는 카운팅상으로 4, 5바가 제한적으로 업다운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반등이 지속적으로 출현되는 모양은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락이다. 이런 흐름에서 매수의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다. 이 하락 흐름의 관점을 지속화하는 것은 현재 여기가 저점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구간 영역에서는 하락 관점을 보이드시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근데 반면 이 부분에 나타났던 지지 구간, 이 부분도 또 다른 분석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따라서 우리는 2815포인트 이상이 목격되기 전까지는 하락 관점을 유지해야 되고, 이 부분이 목격되었을 때는 조심스럽게 상승 관점을 잉태하면서 시장의 리버설이 이루어지는지를 관찰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가급적이면 혼자만의 저점 예측에 따른 매수 전략을 멀리 하라라는 게 우리 시장에 대한 하나의 격언으로 드릴 말씀입니다. 현재의 위치는 뭐냐? SSS다. 즉 여기에 표기한 직전의 하이 베이스 포인트를 넘어서는 새로운 파동 흐름에 존재할 때를 우리는 BBB라고 칭하고, BBB 출현이 되었을 때만 우리는 코스피에서 매수의 전략을 수행해야 된다. 이 차트를 구현하는 것은 다소간의 커브 피팅 요소가 존재하지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의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는 프레임으로 사용하기에는 훌륭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방법은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시고저종의 가격을 평균 매매 지수로 환산한, 여기에 식을 써놨습니다. 환산한 값의 단순한 5일 무빙 에버리지예요. 무빙 에버리지죠. 지금은 SSS 구간이니 매수의 관점은 우리가 견지할 수가 없고,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기표되는 수치가 약 2700XX 포인트겠죠. 이 부분을 넘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물론 그 사이에 또 다른 베이스 포인트를 만들면은 뷰가 수정이 될 수도 있겠으나 현재로는 이 부분이 넘기 전까지는 매수 관점을 우리가 견지할 수가 없다라는 걸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은 지난 주간의 흐름이 드래곤플라이라고 그러죠.
핀바, 양선의 핀바 형태로 마감이 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하락 추세 강도가 미약합니다. 그 흐름은 6개월의 추세선을 그려놨을 때의 분포도라든가 각도, 기울기, 기타 등등의 추세 흐름을 보면은 당연히 앞에 전술한 코스피보다는 훨씬 더 이런 흐름을 쉽게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960포인트 이상이 목격되면은 상승 관점의 잉태라고 보여지지만 그 이전에는 여전히 하락이다. 그 하락 구간 사이에서는 수많은 반등과 반락이 교차할 것이요. 이 부분 역시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될 것이다. 라는 게 현재까지의 분석이고요. 지난주에서 조만간 933포인트의 테스트가 시도가 잠재되어 있다는 것도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잠재 시도가 다소 좀 약화되고 있지 않나라는 분석도 깔려 있습니다. 다음 주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되는 뉴스 몇 가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준으로 17일 새벽 3시에 페드 펀드 레이트가 결정이 되게 되죠. 현재까지의 시장의 컨센서스는 0.5%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상과 부합할 것이냐 아니면 0.75라든가 심지어 1%포인트까지의 상승이 있다 할 경우에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러시아의 디폴트 여부입니다. 피치가 러시아의 레이팅을 C 그레이드로 다운그레이드 시키면서 디폴트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캡처했습니다. 공교롭게도 3월 16일 날 최초로 1억 1,700만 불의 만기가 정부채의 만기가 도래합니다. 러시아의 총 부채는 약 5천억 달러요. 이 중에 절반 이상이 기업의 부채입니다. 정부는 약 1,700만 달러고요. 이 중에 이제 일정 부분은 얼마죠? 400억 유로 정도도 달러 환산으로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3월 만기 도래에는 약 7억 불 정도 되는데 일단 만기에 상환 불능이 있다 하더라도 그레이스 피리어드 30일을 감안한다 그러면 디폴트의 최종 확정은 4월에 이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최근에 좀 아이러니컬하게 돈이 있어도 못 갚을 수 있는 스위프트 시스템의 차단이 지금 유지되고 있고요. 또 러시아의 강력한 캐시카우로 되어 있는 원유나 가스 이런 부분들의 매입 금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현금 창출 부재 등등을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디폴트는 명확하지 않느냐라고 하고 3월 4일 날 거래 중단된 러시아 10년짜리 정부채는 19.89%에서 서 있는 상태죠. 거래값선이. 그러나 5년짜리 크레딧 디폴트 레이트는 34% 정도 종전에 약 3%대 정도였던 게 11배 정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또 자기 나름대로 대외 채무 상환을 금지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충돌되고 있어서 이 결과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거 외에 지난주에 급등했던 원자재 가격들은 해당 무질서의 끝점이라면 새로운 질서를 알릴 수 있는 가격 폭락으로 모습을 보였었고요. 아직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모습으로 기술적으로 분석이 됩니다만 이 가격 폭락이 시장에서는 러시아의 긴장은 이제 해결 과제만 남았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된다라든가 또는 수요가 견인되지 않는 형태의 원자재 가격의 급등은 종국적으로 스스로 몰락한다. 따라서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물가 상승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약화시킬 수 있다. 라는 이야기들이 교차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재미있게 대선 전후 때 1981년 이후로 약 긴 기간 동안의
대선 전후의 3개월, 6개월, 9개월 동안 코스피는 항상 상승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누군가가 정리를 해서 돌아다니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의 흐름을 보면은 이 부분은 시종은 완만했으나 고전은 가파랐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의 구간에서는 여전히 하락 관점을 견지해야 되고요. 여기는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스틸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강력한 저항 구간과 이 부분을 넘기는 수준이 존재해야지만 상승 또는 추세의 반전을 고민해 볼 수 있다. 나스닥의 경우는 훨씬 더 하락 추세 강도가 좀 더 강한 편입니다. 당연히 그려놓은 추세선에서도 파악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같은 문법으로 14,010포인트를 넘는 수준이 목격되어야 하지만 이 하락의 흐름이 종료되고 새로운 상승 또는 추세 반전의 가능성을 잉태했다라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전에는 지속적인 하락 관점을 견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는 현재까지 이 부분의 로우가 유지된다라고 할 부분이고 만약에 추가적인 로우 즉 새로운 신저점이 기록된다면 이 하락 관점도 그에 비례해서 아래로 이동되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월간 기준으로 나스닥이 주는 모멘텀의 특징이에요. 이 부분은 양면의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그림으로만 여러분들과의 한번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우리 화두를 던져보고자 합니다. 현재 나스닥이 기록하고 있는 연속 5개의 음선, 물론 아직 3월이 마감되지 않습니다. 이 5개의 음선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없었던 그로부터 약 2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목격되지 않은 형태예요.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이냐. 음량의 그 섭리로 본다 한다면 이 5개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시각으로 본다면 지금의 흐름은 바닥권, 나스닥은 반전을 꾀하기 위한 흐름을 암시하는 것이요. 그게 아니라 보지 못했던 이러한 흐름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변동성의 컨케이브한, 즉 리니어하지 않고 폭발할 수 있다라는 흐름으로서도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루비콘 강을 건너는 것이냐로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이번 달 말이 지나고 나면은 상당한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이 풀릴 거로 보여집니다. 이거를 모멘텀으로 본다 한다면 다음과 같은 이 글자가 잘 안 보일 거예요. 보면은 과량 매입된 거를 붉은색 배기로 표시를 하였고 1호부터 과량의 매입이 해소가 일어나고 위쪽 상방으로의 되돌림, 리트레이스먼트가 발생된 이후에 이 라인 S 라인만 보면은 최초의 오버솔드된 제로가 두 번째 나와 있던 때가 2010년 7월이었는데 이때가 바닥이었습니다. 현재는 마찬가지로 이 만슬리 기준인데 과량 매입됐던 게 첫 해소가 일어나고 이제 100을 기록하고 있는 게 이번 3월입니다. 만약에 동일한 모멘텀의 섭리가 반복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만슬리 모멘텀 상으로는 이번 달이 바닥이 되어야만 하고 3월이 양이 되든 아니면 4월이 양이 되든 하는 과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지죠. 이 부분을 위클리로 볼 경우에는 더욱더 규칙성이 잘 보여집니다. 똑같이 모멘텀이 극도로 오버솔드된 제로 이 부분이 발생된 것은 근래에 있어서는 2000년도 3월달, 즉 코로나 사태가 발발되고 나서 미국 시장이 보여주었던 가파른 하락 구간에서 기록이 되었던 점이에요. 이 모멘텀의 제로는 제가 늘상 이야기하는 손가락이 아닌 달로서의 의미는 그 이후에 시간의 흐름이 진행되면은 이 부분보다 더 낮은 로어, 즉 새로운 신규 저점이 목격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라고 했었는데 이 신호를 보이도 시키는 것은 새로운 백의 출현이고
이 경우에는 백백백이 출현함으로써 로우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번 주가 마감이 되고 나면은 나스닥이 13,314포인트 이상 마감이 되지 않으면 이러한 000가 기록이 되게 되고, 이러한 2000년도 3월을 모자이킹 했을 경우에는 바닥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것이요, 000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해석할 경우에는 앞으로 시장은 더 이상 상승화되기 힘든, 즉 지속적인 반등 이후에 로우가 지속될 것이라는 흐름을 암시하는 양면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무질서의 끝과 질서의 교차인지, 아니면 이 부분이 가장 바텀으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추세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니면 추세 강화가 될 수 있는 자리인지는 이번 주 끝나고 다음 주 끝나고 하는 시간이 알려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약간의 추세의 분출 기미도 보여지지만 1186원을 시도하는, 제가 이 decisively 결정적으로 그 방향을 침해하는 이라고 하는 말은 아래쪽으로 움직일 때는 그 방향으로 기록이 되는 음선을 의미하는 것이요, 위쪽을 의미할 때는 그 방향을 돌파하는 양을 말하는 때 그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 1186원을 시도하는 하락 흐름, 마킹을 하는 하락 흐름이 관찰되지 않는 한에는 지속적으로 추세 상승 흐름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서 시장을 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시장 참여해서 투자할 때 반드시 습관화하고 지켜나가야 될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에 참여했을 때는 반드시 해야 될 부분과 해도 되는 것, 안 해도 되는 것,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 구분법이 있습니다. 자기의 포지션이 엄청난 지켜진 약속 수준을 지나서 반드시 스탑을 해야 되는 부분을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스탑을 하지 않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아까 이야기했던 스무딩 그래프로 이런 부분에서는 나는 절대 매수의 관점은 서지 않겠다 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그 부분을 준수하시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중시하면서 과거 그 경제학에서 신고전파의 한 획을 그었던 케인즈의 스승이었던 알프레드 마샬의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세트리스 페리버스라는 말이 떠올라요. 시장은 구름과 같고요, 절대로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라는 이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 기준으로 싸고 비싼 것은 없습니다. 모든 조건은 늘 상대적이고 달라지는 것이에요. 시간 싸움을 무시하는 기본적 가치 분석자들의 입장과 한 몸이 될 용기가 없다면 저들은 이러한 시간 싸움을 무시하는 기본적 가치 분석가들을 굉장히 리스펙트를 합니다. 막연한 기대와 희망에 기댄 무지와 같은 만원을 어쩌면 가질 수 있어 라는 이런 만원을 쫓지 마시고 당장 내 손 안에 잡을 수 있는 1,000원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시장의 위험은 크게 출렁대는 허상의 가격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시간 속에 숨어 있다. 이 말을 더 가슴에 담아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